안녕하세요. 티맥스 클라우드 탁성범입니다. 저희 회사도 그 파스 플랫폼이 있는데요. 실제 앞에서 많은 파스 플랫폼과 MSA 컨테이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근간이 되는 그 이아스와 요즘 그 파스 플랫폼과 또 AI 관련된 슬라이싱 관련된 저희 제품들이 나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제목을 거창하게 드렸는데 사실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서 많은 국정자원이나 또 그 공공 클라우드 CSP를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이 화두로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왜 이아스 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도 올라가고 사스도 올라오고 아까 말씀드린 AI의 많은 그런 환경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 실제 근간이 되는 이아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환기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4월 중순에 한번 났고요. 그 주에 똑같은 기사가 났습니다. 그간에 쌀과 자동차의 개방은 있었지만 사실 클라우드 부분들은 계속 막아왔습니다. 워낙 글로벌 빅테크, AWS, MS, 구글 같은 빅테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국내 CSP 업체가 일정 이상 어떤 역량과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좀 막았는데 이번 4월 달에 실제 CSAP라는 그런 그 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을 받기 전에 보안 적합성 검사가 필요한데 그 즈음에 다 보안 적합성을 위한 것들이 그 세계의 글로벌 빅테크에 열렸고 한 이틀 후에 그 CSAP라는 그 인증이 사실 어렵습니다. 국내 9개 기관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대폭 단축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훗날에 보면은 이전에 쌀 개방도 있었고 자동차 개방도 있었지만 2024년 4월 말에 이런 결정이 났던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글로벌 CSP와 우리 국내 CSP 또 소위 말해서 국내의 어떤 그 업체들과의 경쟁의 분기점이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공공에 계시는 그 기관에 있는 담당자들이나 저희 함께 국내 업체들은 다 아실 텐데요. CSAP가 변경이 됩니다. 상중하라는 그런 그 이전에는 하나의 그런 인증밖에 없었는데 상중하라는 그런 크리테리아가 생겨서 가장 중요한 내부 시스템, 그 비밀을 유지하는 어떤 기밀 시스템은 상으로 하게 되고 상중하에 따라서 다 기존에 받았던 모든 그런 사업자들도 다시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는 어떤 것을 환기하게 되냐면 실제 기존의 상해 그 공공 클라우드 안에서 사실은 국내 그 CSP 업체들 많이 성장을 했고 국가의 지원과 기관 부처의 지원을 통해서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런 그 약간의 보호막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국가 IDC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국정자원이라 하는데 그쪽에 다 그 기관의 부처의 모든 시스템들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공고해질 거고 국내 CSP는 글로벌 빅테크가 들어오면서 입지가 아무래도 큰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 기존에 9개밖에 없었던 그 CSAP 인증 사업자들도 이런 문호가 열림에 따라서 실제 많은 기관이 그 허락이 되겠지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 글로벌 빅테크한테 기회를 주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장 더 보시면 저 그 왼쪽에 보시면 그 국정자원 그 대전, 광주, 대구 쪽에 있는 그런 그 국가 IDC 쪽에는 상해 업무들이 다 수용이 될 거고요. 실제 또 대구 PPP 센터 그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대구 쪽에 지금 국내 CSP 업체들이 들어가서 일정한 존 안에서 기관과 부처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그 국정자원의 그 국가 IDC와 또 대구 PPP 센터에만 상 업무가 다 수용이 됩니다. 또 사실 기관과 부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가진 큰 기관과 부처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꼭 한국수력 원자력, 건보 이런 곳들은 또 자체 IDC가 되게 큰 상태에 있는데 그런 기준들이 조금 명확해져야지 사실은 국정자원에 수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대구 PPP 센터에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기관과 부처 속에서 아직 우리는 이아스도 도입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는 입장에서 선택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길을 갔던 그런 그 다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엔터프라이즈 금융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K은행 또 S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일 클라우드를 쓰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같이 그 글로벌 빅테크의 3사의 모든 클라우드를 쓰고 있고요. 또 국내 클라우드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그 제조업의 혁신상 비효율적인 업무들은 다 아웃소싱하면서 그런 어떤 제품 경영에 집중하자 했는데 그러면서 여러
큰 부서들, 뭐 S전자나 K은행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부서가 있으니까 뭐 구글 클라우드, AWS, MS를 쓰다 보니까 그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비용이 절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번 이게 클라우드가 들어가게 되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거든요. 계속 익스펜스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글로벌 CSP나 국내 CSP의 어떤 기준과 원칙이 다르다 보니까 뭐 어떤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또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통합 관리도 부족하고 우리 자원이 얼만큼 쓰이고 있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입니다. 지금 아직 기관과 부처에서 도입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모델이 정확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이거는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글로벌리 다 보았을 때 실제 비용이 훨씬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조그만 부분까지 들어가겠지만 계속 그 클라우드 그 영역 속에서 계속 비용 자체가 익스팬드 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실제 자원들에 대한 효율성이 옵티마이즈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정말 우리 기관과 우리 부처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클라우드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뭐 앞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 가상화, VM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는 가상화입니다. 물리 서버가 워낙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서버나 네트워크나 또 스토리지 같은 것들을 그냥 단일 머신에서 PM에 쓰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바이저라는 그런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소프트웨어 정의를 통해서 서버도 나눠 쓰고 네트워크도 나눠 쓰고 또 스토리도 나눠 쓰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너무 잘 아시다시피 VM웨어가 브로드컴에 인수되면서 사실 이전에 있던 퍼펙추얼 라이센스, 그 구축형 라이센스가 다 구독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마 많은 은행과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공공기관에도 많이 지금 VM웨어가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단계의 어떤 1번 단계에 있는 SDC가 지금 현재 프라이빗 클라우드, 은행이나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나 부처에 지금 국정자원도 많이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실제 지금 우리가 실제 몸소 느끼고 있는 뭐 국내 클라우드나 또 글로벌 그 CSP의 어떤 애저 서비스의 상황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글로벌리 많은 그 CSP로 갔던 그 많은 은행들과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서 좋을 줄 알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컴플렉스 복잡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회귀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에 있던 어떤 비밀들이 다 노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리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이 글로벌 전체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어떤 크리티컬한 어떤 뭐 TSMC나 아니면 뭐 그런 그 특별한 어떤 기업 IP가 보존돼야 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그런 기업에서는 퍼블릭으로 다 옮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즘 클라우드는 두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이거는 중요하게 한번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코어 레벨과 그 매니지먼트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뒷장에 나오겠지만 플레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코어 플레인, 코어판이 있고 매니지먼트 플레인이 있는데 실제 코어 플레인은 다 지금 글로벌리 그런 표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KVM이라고 하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커널 베이스드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SDDC, 그러니까 컴퓨터와 스토리지와 네트워크를 가상화하는 그런 코어 엔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또 MS는 조금 다른 상황이겠지만 비슷한 표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표준을 가지고 실제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들이 글로벌 테크의 방향이 되겠고요. 오른쪽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잘 10가지 현상들, 지금 뭐 안정성부터 통합까지 그 10가지의 그런 그 클라우드의 어떤 핵심 기능들을 잘 구현하고 또 운영하기 위한 그런 핵심적인 지표들이 있습니다. 실제 코어 레벨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실제 장애 났을 때 어느 부분에 장애 났는지에 대한 문제와 어떤 매시브한 트래픽이 났을 때 트래픽이 스케일 아웃되고 그 자원들이 스케일 아웃되고 스케일인 될 수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에 대한 그런 그 역량들이 사실은 CSP의 가장 큰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김용주 변호사님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 스택이 있습니다. 그 맨 밑에 보면 그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스택이 있고요. 소위 말하는 피지컬 머신이 있고 호스트 OS, 아까 뭐 라키라든지 또 뭐 센트 OS 아니면 레드햇 OS 같이 그 물리 머신을 구동하기 위한 그런 그 기본적인 베이스 OS가 있는 거고요. VM 쪽은 버추얼 머신과 게스트 OS, 그러니까 호스트와 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머신을 위한 호스트 OS가 있는 거고요. 그 실제 위에서 뭐 리눅스 계열이나 윈도우 계열로 게스트 OS 위에서 어플리케이션 도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TMX를 디자인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은 VM 기능도 가능하고 파드 기능 그냥 그 베이스 OS에서 그냥 쿠버네티스 올릴 수 있는 두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이런 내용들이 어떤 DB 형태로 다 저장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안정성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여러 기능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 현대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어 플레인을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건 이미 검증된 어떤 오픈된 KVM이라는 기반 하에서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 CSP의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의 어떤 사업자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단단하게 만드는 부분은 매니지먼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의 어떤 액세스에 대한 컨트롤이라든지 시큐리티에 대한 문제라든지 각종 설정에 대한 정보들을 잘 저장해야지 어떤 문제와 이슈가 있었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 뒷장에 나오겠지만 저희는 KVM 기반과 NFV 기반으로 단단하게 코어 플레인을 만들었고요. 그 기반으로 좀 더 사용자들이 고객들이 잘 활용하고 잘 운영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이 장도 중요합니다. 실제 클라우드 시스템들을 안에서 구성하게 되시면 부처 기관 안에 여러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 부서도 있고, IT 부서도 있고, 뭐 인사 부서도 있는데 각각의 영역마다 어떤 가상화된 서버가 있을 때 서로 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정보가 섞이면 안 되는 상황이고 특정한 어떤 부서에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죽었을 때도 상대방에 있는 부서들의 어떤 서버나 자원들의 영향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기술이 VPC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실제 이런 것들이 잘 죽었을 때 페일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설정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쿠버네티스에서 죽었을 때 깍두기처럼 있는 많은 컨테이너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도 그런 설정 정보들을 잘 갖고 있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오디트하고 다시 인스턴스 띄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광군제라든지 아니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엄청난 매시브 트래픽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에서 얼마나 많은 뒷단에서 실제 페이로버 형태가 아니라 그냥 서버로 맡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실제 맡고 있습니다. 실제 이 스택도 스케일러블하게 확대가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 세션이 있지만 HCI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작할 때 요즘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지자체 데이터 센터 많이 짓지 않습니까? 김해도 짓고 원주도 짓겠다고 하고 지자체의 모든 지자체 장들이 하고 계신데 기존으로 쌓았던 스택이 들어왔을 때 확장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확장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플랫폼 자체가 실제 스케일 업이 되는 게 아니라 스케일 아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나 네트워크나 서버 같은 것들이 실제 확장의 그런 개연성에 따라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모던한 어떤 클라우드 시스템의 핵심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프레미스에 기존에 있던 피지컬 머신이 있을 것 같고요. 코로케이션 센터에 ISP에서 하는 코로케이션 센터가 있을 것 같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있는 CSP 안에 스택들이 있는데 저희 TMX 클라우드의 그런 스택들은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바이저의 기능과 호스트 OS, 베이스 OS에서 파드를 그대로 올릴 수 있는 기능들이 같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TMX 그룹 너무 잘 아시죠? 2000년도에 많은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27년 동안 계속 개발을 해왔고요. 사실 미들웨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외산에 많은 그런 미들웨어가 있었지만 그 미들웨어를 다 제끼고 제우스라는 독보적인 제품이 있습니다. 또 오라클과 컴패터블한 어떤 티베로라는 제품들이 있었고 이런 기반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던 진정성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있었던 그런 기술을 가지고 하이퍼바이저와 쿠버네티스를 같이 할 수 있는 최적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네이버나 KT나 NHN 같이 똑같은 거대한 CSP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국정 자원이나 아니면 기관 부처의 프라이빗 IDC를 원하는 그런 고객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 스택을 제공드려서 컴팩트하게 제공드려서 업무의 확장에 따라 스케일아웃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나왔는데 맨 하단에 보면 TCP 저희 이름을 지었던 TCP/IP라고 하는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TCP/IP가 인터넷의 중요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트랜스퍼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죠. 실제
주었을 때 받을 저 인풋을 주었을 때 리스판스를 줄 수 있는 릴라이어블한 TC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이름을 본딴 건 아니지만 TMX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지었고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쿠버네티스 같은 내용들은 그 플랫폼 형태로 얹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토리지와 그 네트워킹과 피지컬 머신과 호스트 OS, 버추얼 머신, 컨테이너까지 전체 스택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옆에 있는 그 모든 정보들, 피지컬 머신에 있는 정보들과 호스트 OS에 있는 정보들과 모든 것들을 DB화시켜서 어떤 문제 발생 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많은 요즘 오픈스택 또 VM웨어 저희 상품들 비교하는 그런 많은 고객의 콜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픈스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오픈스택 단단히 만들어 주셨고 그 기반 속에 만들고 있는데 오픈스택 가져와서 쓰는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운영하는 인력들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실제 안에서 오픈스택이 좋다는 것들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기관과 부처에 맞을까?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부분에서 오픈스택에서 만들어진 각종의 펑셔널리티는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 기여를 하긴 하지만 누구도 또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오픈스택을 잘 쓰되 그를 잘 매니지먼트할 수 있는 그런 스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코어 스택은 오픈스택을 쓰되 그 코어 스택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는 어떤 그 신뢰성 있는 회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나 국내에 있는 CSP도 코어 엔진 자체는 다 KVM 기반입니다. 그걸 더 그 엔터프라이즈 향으로 또 잘 단단하게 만드는 것들이 그들의 기술이 되겠죠. 저희도 뒤늦게 시작했지만 저희는 큰 CSP, 퍼블릭 CSP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관과 부처에 필요한 어떤 프라이빗 스택을 최적화해서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쿠버네티스의 기본적인 기능도 있겠지만 VM 기반에서의 모든 서비스들을 다 그 컨테이너와 MS와 하기는 어렵거든요. 선행돼서 그런 어떤 설계도 필요할 것이고 잘게 쪼개는 그런 방법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행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관과 부처가 지금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에는 너무나 그 격차가 아까 말씀드린 크레바스 그 간격이 길기 때문에 적절히 어떠한 영역은 하이퍼바이저 VM을 이용한 그런 업무 활용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시범 영역들은 그 실제 MSA 기반으로 컨테이너 기반으로 실행하는 것들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AI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주고도 못 사고 뭐 돈을 맡겨도 못 사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파드 위에서 AI 슬라이싱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그 GPU 카드가 A100이죠. A100 같은 경우는 그 파드 위에서 40장까지 슬라이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전 같은 경우는 그 GPU 서버를 PCI 패스트루라고 해서 한 사람이 점유하게 되면 딴 사람이 못 쓰는 환경이 되었거든요. 실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좀 더 감해서 여러 부서에서 40장까지 살짝 쪼개서 그 40장을 뭐 3장 묶어서 10장 묶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기능들이 엔비디아에서 다 제공하는 기능들이지만 실제 이런 것들을 잘 패키징해서 제공하는 것들은 또 쉽지 않거든요. 이런 기능들도 지금 TCP라는 그 플랫폼 위에 아까 VM 생성과 컨테이너 생성과 GPU 생성 아마 부처에 100장 이상 GPU를 갖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몇 장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GPU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거 하는 와중에 있을 텐데 잘 쪼개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거의 끝까지 다 온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그 델이라는 회사 알고 계시죠? 델이라는 회사가 원래 VM웨어의 그 모회사였습니다. 근데 결별하게 되면서 VM웨어랑 원래 델 서버랑 번들되어 있던 그런 서버였는데 실제 그 스택들이 이제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그 소위 말해서 VM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스택을 찾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 저희가 그 스택에 같이 컴바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델 서버를 같이 사시면 그 거의 1, 2주 내에 실제 아까 말씀드린 VM과 파드와 AI 슬라이싱이 가능한 어떤 프라이빗 기본적인 스택들이 다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 저희는 모든 그 VM과 쿠버네티스에 있는 정보들을 DB화시켜서 그 DB화시켜서 멀티 클라우드를 구성함에 있어서 CMP 구성도 요즘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구글도 쓰시고 AWS 쓰시고 MS 쓰시고 네이버도 쓰시게 되면 그 전체 CMP 꾸미는 것도 어렵습니다. API 방식으로 끌어와서 그 화면에 뿌리는 것들이 어려운데 저희는 그 실제 액세스 가능하도록 DB를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SQL 문으로 실제 화면 구성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API 방식의 어떤 CMP 구성보다 훨씬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그 CSP 몰려옵니다. 공공기관에 몰려오고 또 국내 CSP를 쓰자니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안에서 그 기관과 부처 안에서 우리 기관에서는 충분히 IDC가 있는데 우리 소위 말해서 마이크로 클라우드 센터를 구성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으실 텐데 실제 글로벌도 지금 국내 CSP도 그런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너 환경과 VM 환경과 또 AI GPU 환경들을 다 써볼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뒤늦게 출발했지만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시장에 피칭하고 고객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